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11월 첫 번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양시장 갭상승하면서 출발했고 현재도 상승세 계속해서 힘 받아가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IT 섹터가 좀 돋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소에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연기금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IT 투톱 종목에 좀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었죠. 이 자세한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 잔소리는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대1 종목 고민 상담 시간 저희가 마련돼 있거든요. 문자와 전화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딱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딱 맞춤 전략 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 2612번 두통 가능합니다. 물론 문자보다는 전화를 주셨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맞춤 전략 상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정말 궁금하다,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걸어주시면은 조금 더 알찬 해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이 끝났어도 우리 정지원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언제나 활짝 열려있죠. 첫 번째는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우 쉬워요.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시면서 함께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샵 4989 오픈 채팅방 잊지 마시고요. 또 동영상으로도 정전 멘토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채널 중에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 정말 여러 가지 영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소 2개.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슈, 섹터에 대한 이슈, 기업에 대한 이슈 분석까지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다양한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대구 강연회 성황리에 마쳤었는데요. 서울에서만 강연회가 열려서 그리고 대구에서만 열려서 좀 멀다 하시는 분들 찾아오지 못해 많이 아쉬워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연회 여러분들의 신청 받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샵 4989번으로 지역명과 강연회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 취합을 한 후에 찾아가는 강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많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시황 살펴보면서 오늘 주식 잔소리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 외국인들 IT와 전기전자 업종 위주 매수세 보이면서 강한 양봉 나오고 있고 특히 디스플레이 업종에 좀 집중이 된 모습입니다. 자, 관련한 뉴스도 하나 나왔는데요. 충청남도가 이 천안과 아산 지역에 글로벌 SW 융복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254제곱킬로미터고 5년 동안 매년 20억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거 충남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그동안 부품 소재와 제조 장비에 특화되면서 좀 고도 성장기를 누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지원이 시작이 되면은 디스플레이 관련한 뭐 장비주, 소재주 좀 다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경제방송에서 보면 아마 이런 소식이 있었다라고 특히나 이 주식 쪽에 있는 그런 기사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서울경제 이곳이 좀 처음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앞서가는 서울경제TV입니다. 그렇죠. 아시아에서 제일 큰 경제방송이죠. 네. 일단 이 부분들을 좀 뭘 의미를 하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역 경제에 대한 활성화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 직접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는 지역이죠. 디스플레이 쪽, IT 쪽 섹터를 하는데 지역까지도 같이 좀 참여를 한다라는 의미가 좀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뭐 IT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가 이런 장비주들, 소재주들, 부품주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게 한 기업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시장 속에서도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IT를 필두로 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죠.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이윤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군들, 뭐 장비 아산 쪽이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 그 소식에 따라서 ICD가 지금 거의 뭐 10%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IT 섹터의 투자, 삼성 투자의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익 그룹사들이죠. 원익 IPS도 지금 34,000원대, 장중에 뭐 5%대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이스텍도 지금 8%, 장중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장비주들의 흐름들은 좀 상당히 괜찮고,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름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IT 쪽, 거래소 쪽 시장이 갭상승 출발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훌쩍 뛰어넘었죠. 거기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같이 1%에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냐, 그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급등이 났어요. 2%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 IT 쪽 섹터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IT 쪽 섹터와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어야 돼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일단 뭐 강한 종목군들도 있지만 밀리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죠. 특히나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뭐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 세 기업들이 등락이 좀 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HLB만 약간 강보합일 뿐 나머지 종목군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일단은 제약 쪽보다 IT가 강한 그런 부분들은 이 소식이 좀 전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IT 섹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럴 섹터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누차 종목 상담을 하고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뭐 시청자분 전화 오셔가지고 뭐 사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셨을 때 아마 힌트는 다 알려드렸을 거예요. 사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여전히 이 마인드 자체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강연회 때 지난주 주말에 대구에서 강연회를 했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산업재 쪽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sektor들이 주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힌트는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 방송에서는 아마 내년도에 돼서야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흐름들은 좋습니다. 좋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주도 섹터들을 필히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 서울경제TV 주식산소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필승코리아 펀드, IT 장비 소재 부품, 특히나 IT 쪽 섹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은 올해 내내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들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들 나고 계셨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저를 못 믿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물려있는 그런 종목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보셔라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프로그램 시청하셔야 되고요. 방송 말미에 또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군들 얘기가 나가죠. 그러면 그 부분들, 종목군들 왜 이 친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얘기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까칠하죠. 까칠한 대신에 실력은 뭐 아시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그죠? 검증을 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윤선 앵커도 계속 주식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점점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냥 오늘은 뭐 오픈 채팅방에 보니까
점점 이뻐지시는 것 같다. 남친 생겼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라고 뭐 이렇게 구박하거나 하게 되면 혼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저에게도 그래서 팬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서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종목을 발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하시거나 하실 때 바로 가급적이면 전화로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종목 상담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도 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은 이윤선 앵커가 잘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끝까지 시선 띄지 마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오늘 시장 IT 중심으로 상승세 나오고 있고 강연회에서는 내년 섹터 어떤 섹터가 주목이 될지 좀 전달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방송 중에는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연회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정재 멘토님과 조금 더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상담도 같은 번호로 받고 있어요. 샵 4989번으로 문자 상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서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지금 많이 주고 계시죠? 023153-2612번, 2612번, 1번과 2번입니다. 두 통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니, 삼성출판사요. 삼성출판사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23,000원에 10%요. 23,000원에 10%시고요. 네네. 아, 최근에 그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해서 뛸 때 같이 들어가셨나 봐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는 같은 관련 주인데 방향성을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멘토님, 삼성출판사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은지 한번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삼성출판사를 네네. 이게 지금 그럼 10월 25일 날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죠? 네. 네네, 그 정도 될 거예요. 단기로 보셨었고요. 그죠? 네. 일단은 어머니 반등은 좀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반등은 나올 건데 이거 매수가 네. 정도 때까지 간다라는 확신은 제가 좀 없어요, 어머니. 아, 그리고 어머님 성향은 단기 성향이 아니세요. 어머니 성향은 기억하세요. 이거 왜 사신 이유가 뭐죠, 어머니?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 방송에서 보고. 그죠? 네네. 자, 어머니 보세요.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전날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그 다음날 25% 상승을 했어요. 네네. 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네. 전날 급등이 나와서 방송에다가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런 종목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아시겠죠, 어머니?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뭐 이 종목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얘가 실적이 나오는 애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세요. 실적 안 나오죠? 그죠? 네네. 안 나오니까 이것도 그냥 개별 이슈 때문에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만약에 단기로 매수를 하셨다라면 5일선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네. 근데 어머니는 손절 자체를 안 하셨어요. 그럼 어머니는 단기 성향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네. 자, 일단은 만약에 이게 17,500원짜리 때가 깨져버리게 되면 네. 아마 16,000원도 깨고 내려올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갭이 있어요, 요거 갭 메우러 내려올 거예요, 어머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추가 매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20%가 조금 넘어요, 지금 손실이.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2만 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 반등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삼성출판사가 경고 종목이에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어요.
네.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네. 2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종목을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니. 네네. 그리고 어머니 성향은 단기 성향이 아닌 만큼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아시겠죠, 어머니? 예. 뭐 또 질문 있으세요, 어머니? 아, 예. 예, 잘하겠습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예.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1493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2,69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2,690원 10월 말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10월 초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4.60%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들 이쪽이 원래 인맥주 쪽으로 좀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도 같이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현재와 같은 움직임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들 제약, 그다음에 우리들 휴브레인. 참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안철수 관련주로 인맥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기업적인 그런 부분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 만성 적자 기업이에요. 뭐 이거는 뭐 5년 내내 적자요? 붉게 물들었어. 그 유보율도 없고 이거 증자 한번 세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맨날 까먹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69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겠죠. 뭐 인맥 관련 뭐 테마로 좀 보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듯 하다가 좀 눌렸어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뭐 한 2,900원대 저항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데 좀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종목을 30%만큼 투자를 할 만한 뭐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2,900원 넘어가게 되면 절반 정도만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인 흐름상 보게 된다면 아마 이 친구가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3,700원대까지는 보이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예 없고 기술적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도 진행해 줘야겠죠. 그러면 손절 가격은 그냥 차라리 2,700원 리스크 관리짜리 때니까 2,700원이 하회하게 되면 일단 다 때린다라는 거. 목표가는 3,7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 휴브레인 기술적 흐름만 봤을 때는 3,700원까지 좀 목표가 잡으셔도 되는데요. 다만 기본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점은 2,700원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가시면서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자 상담입니다. 8421번님이 보내주신 ICD 15,000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ICD 우리 정재훈 멘토님이 꾸준히 강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ICD 11%대 강세 보이고 있고 제이스텝도 그렇고 그냥 오늘 관련한 IT 특히나 디스플레이 종목들 모두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상담 들어올 거라고 좀 짐작은 했는데 딱 들어왔네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예, 이게 전화 상담을 하시려다가 문자 상담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죠. 예. 전화 상담으로 했다가 문자 상담으로 한다. 서운해서라도 잘 말씀은 안 드리겠죠. 보유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과거에 2017년도에 고점 자리 때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저항 자리 때에 좀 부딪히네요. 저항 자리 때에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챙기면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 종목 그냥 짧게 여기까지. 왜냐? 전화 요청을 했다가 문자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좀 소심해요. 그리고 빈정상하고 삐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CD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멘토님 섭섭하시지 않게 전화 상담 걸려와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8만 4천 원 10%입니다. 38만 4천 원에 10%시고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네. 더 갖고 가야 될지 궁금하신가요?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해서 목표가가 더욱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멘토님 연결을 해보죠.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네. 최근에 혹시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아니 전에 매수해가지고요. 중간에 수익 보고 나와가지고 다시 매수를 한 겁니다. 아, 한번 과거에 매수하셨다가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신 거라고요? 네네. 그건 다시 매수하신 게 최근에 하신 거예요? 그건 예, 아니고? 최근에 하셨죠? 네네. 그러면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조금 먹고 팔고 기다렸더니 쭉쭉쭉 가서 하다가 다시 잡으신 거네? 네. 그죠? 네네. 자, 어머니 그럼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볼게요. 어머님이 처음 매수하셨을 때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37만 원요. 37만 원? 네네. 37만 원에 매수했다가 얼마에 파셨어요? 거의 같은 가격에 내는 이 가격에 그냥 매도해가지고 37만 원 이 가격에 샀어요. 매수하셨는데 37만 원에 그냥 홀랑 매도하셨네? 네. 그렇다가 쭉 하고 올라가니까 38만 4천 원에 또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럼 만약에 37만 원에 매수한 걸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좀 더 여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냥 불안하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냥 짧게 보시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어머니도 이게 짧게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잖아요, 어머니. 네. 그러면 지금 한 40만 5천 원짜리 때, 그 정도 오게 되면 좀 챙기세요, 어머니. 어머님 40만 5천 원요. 어머님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거든요. 봤을 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요. 원래 엄니 못해야 안 될 것 같아요, 아. 어머니. 선생님 이거 굉장히 오래 갖고 있는 겁니다.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오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종목이에요? 예예. 자, 그러면 10%시잖아요. 네. 어머니 장기 투자하실 수 있다고 하셨죠? 네네. 그러면 이거 빠질 수 있어요, 어머니. 네. 빠져서 30만 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네네. 그래도 가지실 수 있으세요? 지금까지 20몇만 원 가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10%시니까 계속 가지고 가시고요. 네. 만약에 이게 40만 5천 원 정도가 되면 한번 네. 저항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절반 정도만 챙겨 놓으셨다가 네. 그래야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네. 조정받고요. 네. 조정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35만 원 밑으로는 전 조정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35만 원 밑으로 해서 분할로 조금씩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아, 그때 매수를 다시 할까요? 그렇게 해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네. 불안하거나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매수하시기 전이나 뭐 이럴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네. 이어서 해드릴 게니까. 네네네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고민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사막 콘덴서 사마 콘덴서 매수가 비중은요? 5만 2천 원이가 30. 52,000원, 3,000원에 네. 30% 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지 몇 달 좀 되셨나 봐요. 몇 달이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아, 훨씬 더 오래전에 사셨어요. 네네, 이게 좀 이렇게 그거 좀 뭐라 그러지 분한 좀 낮춘 거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낮췄어요. 아, 추가 매수로 단가 낮추셔서 53,000원이 네. 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매수가 위로 올라온 적이 없어서 매도를 못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멘토님께 한번 어떤 점만 갖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게 매수를 혹시 올해 초에 하셨던 건가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많이 했어요. 예, 예. 작년 연말 정도예요? 혹시? 예, 예.
그럼 수익이 나셨다가 손실로 바뀌셨네요? 한 번 났는데 욕심부리 좀 더 할까봐 하다가 쭉쭉 내려가더라고요. 자, 일단 어머니 이게 네, 사막 콘덴서가 MLCC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를 볼 때 같이 봐야 될 종목이 삼성전기예요, 어머니. 네, 그러면 삼성전기를 좀 보면 네. 삼성전기도 이제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쳤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IT, MLCC에 대한 업황이나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빠 보이진 않아요, 어머니.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가 53,000원이란 말이에요. 네. 53,000원인데 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네, 사막 콘덴서가 작년에 실적이 꽤나 좋았었어요. 네, 작년에 최고 실적이 냈는데 올해 실적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에는 어찌됐든 간에 IT 쪽에 있어서 성장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6만 원대 중반까지는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6만 4천 원, 네. 5천 원대.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네.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죄송해요. 그러면 조금 추가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한 단가를 49,000원 정도로. 아, 추가 매수를 하신다? 예, 한 20% 좀 더 하면요. 50% 그럼 비중 50%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뭐 어차피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기다릴 거 그러면 저 같으면 어차피 기다릴 거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전문가님 추천해 주는 거 테스트하고 제가 다 봤는데 그때는 여유가 없어서 못 샀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사카스프를 갖고 테스트를 지금 상황에서 아니요. 그러면 사막 콘덴스를요. 사막 콘덴서를 그때 이게 어머니 보시면 네, 아직까지는 장기 평선이 네,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아직까지 이게 정배열이 안 된 거예요. 네. 정배열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시는 게 좀 네.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네. IT 쪽 섹터에 정배열로 이제 돌아선 기업들 많아요, 어머니. 네. 예를 들면 뭐 STI라는 기업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IT 장비 쪽이나 소재 쪽이나 이런 쪽을 좀 보시면서 하는 게 더 네. 나을 것 같아요. KC텍 이런 종목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종목 살 만한 종목군들은 많이 있어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수익 성공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담 끝나고 이 방송 말미에 오늘의 관심 종목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많이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멘토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문자 상담 신청하셨다가 전화로 또 바꾸셨더라고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셀트리온이고요. 네, 22만 3천 원의 비중은 60%요. 비중 60%시고요. 네네네. 이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과 단가가 현재가 나온 걸까요? 작년 10월부터 네. 물타기를 계속 해가지고 네, 금액도 굉장히 크고 해서 네.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들어갔다가 거의 29만 원, 뭐 이 정도 네. 30만 원 선에 들어가셨다가 네.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네. 22만 3천에 60%된 거네요. 네. 그래도 요즘에 좀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매수가까지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멘토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해서. 뭐가 신기해요? 처음이거든요. 네? 이 연결 자체가 처음이라 아, 되게 떨려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긴장 뭐 그까이 거뭐 긴장해봤자 뭐. 네네. 일단 셀트리온이 네네. 비중이 좀 많으세요. 60%면 비중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네. 알게 돼가지고 네. 매일 아침 이렇게 저녁 때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다른 거 막 해보고 싶은데 네. 이거 하고 또 다른 종목 하나가 또 40%가 다 물려 있어가지고 아, 예. 금액도 크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은 이게 중요해요.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네네. 22만 원의 비중 6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 친구를 이를 꽉 깨물고서 버티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셀트리온이 올해 내내 연초부터 시작해서 한 뭐 8월, 9월 달까지는 리포트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네네. 근데 10월 달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리포트가 대다수예요. 네네. 그리고 내년도에 있어서의 셀트리온의 전망은 그나마 괜찮아요. 네네. 그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에 뭐 램시마에 있어서의 점유율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셀트리온은 지금 보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네네. 만약에 셀트리온이 밀리면 아마 이게 20만 원 밑으로 나왔는데요. 아마 이거 18만 원 언저리 때까지 다시 눌릴 수도 있어요. 네네. 눌릴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건 감내를 하고 네. 보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네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밀렸다가 아마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20만 원 돌파 시도 나올 거예요, 다시. 네네네. 근데 최근에 나왔던 가격 주가가 20만 7천 원이거든요. 네네. 요거를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아, 네. 아마 조정을 조금 받을 거예요. 그럼 그때 뭐 10%를 줄여서 다른 네네. 종목으로 해보는 거예요. 아, 네네네. 혹은 10%를 뭐 일부 줄였다가 종목이 빠지면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 매도했던 걸 다시 사는 거. 근데 이제 네네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일부 매도를 해서 다른 부분들을 해보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맨날 주시니까 네.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네. 매도를 일부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네네. 비중이 60%면 뭐 5%만 좀 줄여놨다가 그걸로 다른 종목군들 해보고 해서 네네. 수익이 나거나 하게 되면 그 수익금만큼 네. 손실을 보고 있는 거를 줄이는 거예요. 10만 원 아. 수익이 났으면 10만 원 손실금만큼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네네. 그런 형태로 해서 서서히 교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네네. 진행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네. 일단 셀트리온은 저는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 아, 그 네네.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줄인다면 뭐 40% 비중이 있는 종목도 있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네네. 그 종목을 조금 줄여가지고 해보시는 게 더 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전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가 파트론을 네, 12,000원에 네, 20% 가지고 있는데 네, 멘토님한테 네. 좀 리딩 한번 받아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좀 요즘에 흐름이 답답하죠? 네. 네, 답답하셔서 아마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언제 사셨어요? 제가 한 2달 안 되지 싶어요. 2달? 네. 그럼 9월 달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쯤에 했어요. 자, 오늘 한번 봐봐요. 차트를 네. 보시면 네. 올해 초부터 이렇게 쭉 상반기 내내 움직였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하고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이제 뭐 한 11,000원부터 한 13,000원 사이에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죠. 네. 그죠? 네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네. 파트론이 내년도 실적이라든가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봐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 카메라 섹터, 모듈 섹터나 이런 부분 제가 탐방을 다녀왔는데 하반기에 못 갔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이나 연초에 가봤을 때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은 좋았었어요. 네. 그러면서 파워로직스나 파트론, MC넥스, 캠시스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내년도는 이게 카메라 쪽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시장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 모듈 쪽이 아니라 네. 이미지 센서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러면 일단 파트론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네. 1,1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실적 아, 자체가. 네네. 그럼 이 친구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 네. 근데 지금 밸류적으로 봐도 올해 밸류로 봐도 파트론은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11,000원대에서 13,000원대 정도까지 박스권은 계속 당분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종목 교체하면 어떨까, 예?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아, 네네. 만약에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다가 한 13,000원 언저리 오게 되면 네네. 그때 좀 챙기세요, 어머니. 아, 좀- 13,000원은 오였습니까? 한 12,000원대 중반짜리 때는 올 수 있으니까 아, 네네. 그때 좀 챙겨 놓고 네. 다른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게 파트론이 예. 삼성 쪽에 1차 밴더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5G 폰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네. 판매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아,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 카메라 모듈 쪽에서 네. 자동차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성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네.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파트로는 당분간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12,000원에서 그러면- 13,000원. 그 13,000원 언저리는 뭐 좀 걸리겠습니까? 괜찮아요. 실적이 뭐 나쁘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면 박스권역으로 봐도 괜찮아요. 네. 그- 크게 그럼 걱정 안 조금 하셔도 돼요. 기다려 볼까요? 네,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000원만 안 깨지면 돼요. 아, 네네. 아시겠죠? 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금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에코프로고요. 네. 26,800원에 30% 보유하고 있어요. 26,800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네네네. 들어가신 지 좀 몇 달 되셨나 봐요. 아, 제가 작년에 샀는데 못 네. 팔고 이렇게 있어요. 작년에 올랐을 때 못 사셨는데 팔았어요. 3만 원 예, 예. 넘게 훌쩍 갔었는데 못 파신 거예요? 예, 4만 원도 넘게 갔는데 못 팔았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너무 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한테 한번 다시 매수가로 위로 올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네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26,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비중은 30%고. 제가 처음에 적게 샀다가 네. 나중에 좀 더 추가 매수를 했어요. 일단 에코프로가 이게 주가가 네네. 밀렸던 부분들이 기업 분할도 좀 했었어요. 예. 2차 전지 쪽 사업도 하고 있고. 예. 근데 2차 전지 쪽이 나쁘지는 않아요. 아, 네. 네,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주가가 원체 많이 빠졌으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사업에 있어서의 확대가 되는 게 적으니까 예. 그게 조금 시장에서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했는데요. 예.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어머니. 아, 예.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아마 이거 못 올라도 예. 26,000원 이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어머니. 아, 예. 올라갈 거니까 지금 힘드신 부분들은 있는데 조금 예.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근처만 오면 그냥 매도를 하려고요. 너무.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 에코프로가 예. 작년에 네네. 아니 작년보다 올해 좀 성장을 한 10% 정도, 한 12%, 13% 정도 성장을 했어요. 아, 예. 작년보다 올해에.
예. 근데 내년도의 성장이 예. 꽤나 크게 성장을 해요, 어머니. 아, 그래요? 그냥 아직까지 이론적인 그냥 전망이지만 40% 이상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럼 그렇게 성장할 만한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일단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네. 주가의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아, 예. 나온 것 같으니까 지금 감사하네요. 가지고 가시면 네네. 저는 3만 원 언저리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지고 계시다가 네. 매수가 정도 올라오거나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송옥투자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좀 종목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손실권역에서 계속 머무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얼른 좀 오르면, 조금만 오르면 종목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주현 멘토님의 관심 종목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게 IT 섹터만 너무 얘기를 해서 네, 이게 좀 그런가 괜찮아요. 싶기도 한데요. 저희에게는 정말 성장성 있는 잘 오를 만한 종목인 게 중요하지 뭐 IT 반복적으로 돼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일단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이게 시청자분들 보니까 좀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하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안전한 종목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몇몇 종목군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사실 뭐 ICD나 제이스택이나 뭐 원익 IPS나 이런 기업들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매수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이미 버스는 떠나버린 상황이라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IT 섹터가 주도 섹터로 군림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종목들이 지금 오늘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 아마 부랴부랴 뭐 추격 매수를 막 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 주식을 한 번에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로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소재 쪽은 장기 성장이 좀 꽤나 커요. 꽤나 큰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긴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삼성 쪽에 있어서의 투자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메모리 이걸 다 투자를 한다고 했고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원익 그룹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원익 IPS, 원익 쿼츠, 머트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올랐어요. 4,400원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차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누군가 이렇게 사놨어요, 이거. 누가 산게요, 도대체? 요 공시 한번 봐보세요. 요 날 7월 달에 공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요거 나올 거예요, 요거. NH투자증권에서 블록으로 이거 떠갔네요, 보니까. 한번 봐보세요, 공시. 그리고 요거는 NH에서 매수했고, 그 다음에 요거 누가 매수하고, 누가 매수하고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는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좋으니까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이 실적이 겁나게 잘 나와요. 올해 상반기만 300억대 했고요. 뭐 연간 전망은 없을 거예요. 이거 커버하는 애널이 없나 봐요. 재무구조 겁나 좋고요. 부채 없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이놈의 회사가 배당을 안 줘요. 이거 배당 안 주면 안 될 건데 PBR 주당 자산가치가 BPS가 10,000원이에요. PBR이 0.4배고요.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잠깐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도 뭐 외국인 기관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한번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 IT 섹터가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실적이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가에 대한 이 밀리는 가능성은 확률은 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자리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61선에 대한 지지는 받고 있고요. 60과 120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조정폭이 좀 상대적으로 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조정받으시면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4,000원대 초반, 4,000원 초반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IT 특히나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은 원익홀딩스 다시 한번 추천해 주셨습니다. 원익홀딩스 굉장히 성장성 높지만 아직 바닥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4,000원 초반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물론 단기적인 스윙 관점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났어도 우리 정잘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열려있죠. 첫 번째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문자 주셨던 그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자 받으시면 터치 한 번이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쉽죠? 샵 4989 오픈 채팅방 기억해 주시고요. 또 동영상 시청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뜨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매일 2개씩은 올라오고요. 그 외에 시황 분석, 이슈 분석, 기업 분석까지 정말 다양한 영상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정말 하나하나 알차게 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이제 여기서 좀 끝마쳐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